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자, 시장이 급락했던 딱 그만큼 맞아요. 매워지고 나서 이대로 또 지루하고 횡보를 하는 걸까요? 오늘 코스피는 2차 전지 대표주들이 그래도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죠. 그래서 하락이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코스닥은 조금 다릅니다. 이쪽은 1% 넘게 확연한 하락원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종목들 주춤거리는 거 확인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엔비디아가 7거래일 만에 좀 하락을 했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 시총 3위까지 내려왔다. 이런 뉴스 기사에 좀 영향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강세 종목들 눈에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지수의 흐름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요.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좀 두드러진다라는 점을 좀 봤을 때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섣부르게 손실을 줄여내려고 그래 요즘에 개별 종목 장세래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하다가 손실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순식간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신중한 판단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장세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마냥 가만히 있으려니까 왠지 내 종목은 영원히 소외될 것만 같죠. 그래서 참 손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시니까 랭킹쇼에서 도움받아 가시면 됩니다. 네,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 전화벨도 많이 울려주시고 전화가 힘드시다면 채팅방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코끼리님 너무나 귀여운 꼬부리 머리다. 꼬부기! 꼬부리 아니에요? 꼬부기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꼬부기는 본인이 닮지 않았나요? 저 꼬부기상이에요? 약간 꼬부기 좀 있는 것 같은데 꼬불꼬불머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약간 비도 축축 내리고 해서 어차피 올려봤자 다시 말릴 것 같아서 그냥 말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행복주시님 태풍 종다리 때문에 한반도는 찜통입니다. 맞아요. 아니 태풍이 지금 열을 식혀주기는커녕 바람이 부는데 이게 뜨거운 시래기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습하고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언뜻 일어났을 때 비도 오고 이러니까 태풍 소식이 있지? 그래 오늘은 날이 좀 덜 더워졌을 거야 하고 나왔다가 그냥 혓바닥 내밀고 다녔어요. 거의 강아지들처럼 헥헥 거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땀은 오히려 더 나더라고요. 예, 이런 가운데도 여의쭈님 창호의 코님 앞머리 펌하신 건 아니죠? 맞죠? 아니요, 앞머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체를 다 돌려버렸습니다. 펌을 돌렸어요. 그리고 병우님 오셨고요. 윤기숙님, 졸파고 TV님까지 인사를 주셨습니다. 절파고 TV님은 저 캄보디아인 줄 알았어요. 네. 저게 한국 날씨야. 아니 진짜로요. 제 고향 친구, 절친한 친구 한 명이 베트남 살고 있거든요. 베트남에서 오랜만에 잠깐 한국 들어왔습니다. 아직 실제로 얼굴을 못 봤는데 그 단체 메시지 방에서 실제 웬만하면 날씨 얘기를 안 하는 친구거든요. 한국이 더 덥대요. 진짜요? 네, 베트남보다 한국이 더 덥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정도여서 이게 대한민국의 날씨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건 확연히 느껴지는 시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끼리는 습식 사우나 그리고 똥단디님 오셨군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장지연님, I'm 리얼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오늘 화제의 좀 종목이죠. 유한양행 바로 이렇게 종목 상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 네. 자, 그리고 행복주신님도 역시 동남아보다 우리가 더 더워요. 날씨 얘기에 동참해주고 계시고요. 사랑이님, 습하지만 잘 지내시죠? 안녕하세요. 네, 습하고 더워도 우리 또 이겨낼 건 다 이겨내야죠. 맞습니다. 랭킹쇼와 함께 하시면서 시원하게 머리 좀 식히시면 좋겠습니다. 티라미슈님, 네, 저 파마했습니다. 자, 그리고 귀수님, 윤쟁이 요즘 물 올랐네요. 너무 예뻐요. 그래요. 오늘 의상도 아주 쨍한 색을 입고 제가 좋아하는 와가지고 색. 와, 제 의상이 완전 묻혀버리네요. 이게 사실 그렇게 어두운 색깔까지는 아닌데 확 어두워 보입니다. 안에 티셔츠라도 이제 빨강색, 이런 노란색 이런 걸로 바꿔주세요. 제가 빨간색, 노란색 입으면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왜요? 미스터 진따 때 잘 어울리시더만. 그 얘기는.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서당깨님 인사 받아드리겠고요. 이끼색 의상? 이끼색.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키워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열대야. 오늘 이야기 잘 꺼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서 이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올해가 우리 관측 사상 최장
열대야라고 합니다. 정말요? 열대야가 올해가 제일 길었대요. 확실히 요즘에 느껴지시죠? 네. 밤에도 좀처럼 뭐 온도가 내려가질 않습니다. 자, 이 지긋지긋한 열대야 때문에 이런 주제로 잡아봤는데 말이죠. 오늘의 랭킹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걸까요? 가장 열대야가 길었던 연도는 과연 몇 년도일까요? 이건데요. 참고로 너무 길게 가면은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실 테니 2014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4년부터 10년간의 기록을 봤습니다. 네. 올해가 가장 기니까 올해는 빼고 그렇죠. 나머지 중에서죠. 올해는 뭐 압도적인 1위니까요. 요 2024년은 빼고 나머지 연도 중에서 열대야가 가장 많았던 연도를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30년 동안 열대야 일수의 평균은 12.5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30년 동안 매 평균이 12.5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에 이따가 하나씩 공개를 해드릴 텐데 네. 얼마나 열대야 수가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가늠이 되시겠죠? 12.5일을 평균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2018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마이바은님께서 2018년에 도봉구가 40도요? 맞아요. 2018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에? 그때 서울이 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39도, 40도까지. 그래서 진짜 여기서 합정역까지 한 3, 4분이면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얼굴이 새빨개지고 땀이 진짜 비를 맞은 것처럼 줄줄줄 흘러다녔던 그 기억. 정확히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네. 말도 안 되게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2018년이 1등이다. 미미총님께서도 이 말씀 해주시고 계시네요. 확실히 2018년이 최고 기록은 맞아요. 맞는데 과연 열대야 기록까지도 2018년이 가져갈까요? 자, 그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티라미슈님 2014를 강조한 거 보니까 2014년이 1위겠구나 라고 해주셨는데 2014년을 딱히 강조한 건 아니고요. 네. 2014년부터 그냥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보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명진님, 주포발사님 모두 2018년이 너무 더웠다는 얘기 해주고 계시죠. 실제로 2018년은 정말 관측 역사상 압도적으로 더웠던 해는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열대야 일수의 기록들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또 종목 진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찾아볼까요? 유튜브에서 골라볼 텐데, 네. 이 종목을 먼저 출발하는군요. 봐야죠. 그렇죠. 오늘 또 워낙에 또 화제가 네.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사이즈업님의 종목인데요.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매수 가격은 9만 원, 그리고 10% 비중이시거든요. 아니, 그러면 오늘 굉장히 좋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분이 머리가 아파요. 네. 이 딱 유금절의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머리가 왜 아프냐면요. 보세요. 오늘 이렇게 신고가 기록이 나오고 있지만 맞아요. 10만 원을 넘기긴 했지만 아쉬운 게 고점 치고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아니, 보통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기세를 받으면 맞아요. 이 기세 받고 쭉쭉 올라갈 텐데 유한양이 웬일이죠? 이거 한 번 치고 다시 또 밀리는 거 아닌가? 여기서 계속 또 곤두박질 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따라 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9,700원까지 거의 11만 원 근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10만 원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이게 좋다 말아버리니까 더 아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유한양에 왜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장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대로 다시 10만 원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약간 어안이 벙벙합니다. 유한양행 이대로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 지지선을 구축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나올 거 나왔다. 이제 실적이 수출 FDA 허가도 받고 이제 그동안 기대했던 내용 했던 것이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멘텀 주식들은 재료가 나오면 항상 이익 실현하겠죠. 그러면 이 투자 지금 유한양이 9만 원에 사신 분은 당연히 최근에 사신 걸로 보여요. 아마 16일 날 급등해 여기서 사셨던지 아니면 그 전에 9만 원대 샀으니까 매수 단가가 아쉽습니다. 왜 아쉽냐 하면 5만 원짜리가 그냥 9만 원 오면 100% 정도 왔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 주식 투자가 얼마나 쉬우냐면 단순한 가격, 투자자의 심리에 의해서 단순한 어떤 지지선, 저항선, 목표가 이런 게 더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주식은 저가 대비 5, 6만 원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5, 6만 원 있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100% 올라가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만 원 내면 일단 100% 왔으니까 심리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100%를 수익을 내고 나오면 복리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4번만 하면 10배 납니다. 100%씩. 그래서 9만 원에 사는 것은 아니라 9만 원에 매도한 단순하게 아무것도 몰라도 5만 원, 10만 원 왔으니까 9만 원 오면 매도를 할 생각을 하는 거죠. 9만 원대는 제로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매수가가 되게 아쉬운 겁니다. 그러면 9만 원에 내가 단가를 높이 샀으니까 오늘 아침에 재료가 나온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만 3천 원 시가기 때문에 아침부터 내가 비중도 조금밖에 안 사서 10% 사가지고 그러면 파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겁니다. 자, 얼마에 파시?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고 내가 기술적으로 보고 오늘 거래가 대폭발했는데 거래가 지금 10배나 실렸습니다. 평상시 거래에. 그럼 10배가 실렸다는 것은 지금 10배가 이게 FDA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걸 보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초보자죠. 이분들은 장기로 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마일스톤이 지금 기술 FDA 허가 받았으니까 한 800억, 우리나라 돈 800억 정도 받아요.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또 판매가 되니까 독점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 1년에 한 1000억 정도라면 한 1조 정도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주식이 그전에 이게 성공하면 신약이 항암이나 성공하면 주로 나이 시장 점유율이 전체에서 보고 그러면 한 기본적으로 점유를 하니까 내가 얼마가 이익 나니까 그게 주가에 미리 반영되는 겁니다. 항상. 그럼 10배 이제 10년 하면 그 주가가 그래서 10배씩 반영되는 거예요. 이 주식들은 대다수가. 그런데 이 주식은 유한양행은 제약하다가 이제 신약을 이제 최초로 미국에 폐암 관련된 항암 관련된 것을 받았지만 시장이 아직은 뭐 그렇게 비소폐암 쪽은 그렇게 크진 않는 걸 보여요. 그래도 물론 괜찮아요.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이 기업은 뭐 성공했으니까 좋은 거죠.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매매니까 빨리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사신 분들은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5만 6만 원 보고 천천히 해도 되지만 자 1분봉 보면 재료가 나온 주 호재가 나왔으면 딱 3분봉을 보고 장중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분봉을 보고 결정하면 아침에 시가가 여기가 됐기 때문에 몸통이 있잖아요. 몸통이 아주 중요하죠. 사람도. 그 몸통에 있는 거 이것을 하에 붕괴되면 주식은 다들 여기서 거래가 했어요. 9분 동안. 아침에 분봉 3개 3분봉짜리 3개면 모든 아침 장을 거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법을 배우고 나면 차트를 배우고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주식은 여기서 매도해야 됩니다. 10만 4천 원에 시가 3천원이에요. 10만 4천 원에 매도 이익 실현하실 분 오늘 아침 10만 4천 원 팔았습니다. 여기 그래서 급락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다시 거래가 이렇게 폭발했으니까 아침에 동시효과부터 해서 3분 동안 이미 팔 사람 팔고 초보자만 사고 차익 시장 있는데 그러면 새로 누군가 사야 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살려면 거래가 있어야 돼.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거래가 줄었잖아요. 그럼 이 돌파가 이제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10만 4천 원이. 그래서 이제 저항선 되니까 15분봉을 봤더니 약한 거예요. 아직까지. 이 거래가 엄청나게 실렸으니까 이 거래 실린 것을 이제 저항선이 10만 3천 4천 되기 때문에 이걸 누구가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는데요. 물론 앞으로 다른 신약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 실현이 나고 있죠. 거래가 이렇게.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전략 매도하고 다시 보시고 만약에 위에서라도 사고 싶으면 10만 4천 원 안짝 했을 때 그때 재매수하더라도 지금은 이익 실현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자체하고 일단 기술적으로 봐드렸습니다. 네.
네,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오늘자 급등하다가 조금씩 고점을 좀 내려버리는 네. 모습 아쉬우셨죠? 자, 그런데 일단 지금은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해보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진입할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확실히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댓글창 지분도 참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유한양행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관심이 많으신 게 맞아요. 유한양행과 함께 이제 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갖고 가는 HLB가 오늘 많이 급락을 떨어지던데요? 하고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HLB. 서답게님은 고고님 HLB 담아볼까요? 아주 곤두박질하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단계님 왜 그러세요? 네. 사면은 내가 사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네. 아닙니다. 그래도 뭐 걱정되시면 혹시 매수 문의 한번 남겨주시는 것도 어떨까요? 자, 그리고 고고식님, 그나저나 스피는 다시 양전환했는데 네. 쓰다가 하면서 쓰다기를 애타게 외쳐주시는 거예요. 아니 코스닥은 오늘 힘을 왜 이렇게 못 쓰는 겁니까? 아니 코스닥은 원래 힘을 외국인이 못 썼다가 네. 계속 못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쯤 코스피보다 더 강할 때도 있어야죠. 맨날 약하기만 해요, 올해는. 아 근데 오늘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죠. 이거 오후장에, 오전에 크게 못 줄였으니까 오후장에는 낙폭을 꽤 줄여주는 시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근에 반등이 빨리 나와줬지만 이렇게 또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면 이러다 또 급락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런 불안감이 또 증폭이 되거든요. 우리 모두 시청자분들이 그 불안하지 않게끔 스타가 좀 도와줘. 안 그러면 2시 구간에 알지? 부를 거야. 너 화장실로? 네, 따라오기 싫으면 지금 힘내줘. 네. 자, 두 번째 종목 그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TTJ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솔이고요. 평단가는 9,000원. 비중이 많으시네요. 40% 들고 우와. 계신데 5G 폰 그리고 폴더블 폰과 관련돼서 판매도 되고 전장 부품도 공급이 된다는데 언제 반등할까요? 라는 내용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 이 종목이 최근에 6,000원대까지 내려갔었고 요새 증권사에서 레포트 나온 거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목표가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좀 반등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Y솔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비중도 상당히 많으세요. 네, 일단 투자액은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손절선이 지금 9,000에 샀으니까 6,000대면 손절이 크죠. 20, 30% 되는데 지금 다른 주식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걸로 좋은 걸로 갈아타시기 좋고요.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000짜리가 10,000원 오면 9,000에 사시면 안 된다. 금방 말씀드렸죠. 유한양이 또 5, 6만원짜리 9만원 와서 9만원 사면 이미 남대로 파는 시점에 왔는데 따블하는데 사가지고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몰라도 가격만 봐도 살 수가 없는 가격대예요.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5, 6천짜리가 10,000원 오니 9,000원 내려오니까 샀습니다. 단순한 가격만 봐도 내가 거기서 당할 수 없는 가격인데 또 당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토마토 시청자분들 중에 내가 차트 모르고 기업 분석할 줄 모르는 분들은 즉 내가 수영을 못하면 행락청에 물가에 안 가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논리입니다. 주식 투자는. 왜 주식 투자 돈 벌기 쉽냐면 이 정도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잘 몰라요 내가. 그런데 지금 핸드폰 관련된 주식을 부품주로 삽니까? 2010년도 갤럭시 1이 나왔을 때 2013년도 핸드폰 부품 관련된 2013년도까지 전부 다 고점 찍고 전부 다 추세 하락했습니다. 즉 핸드폰 부품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I, 온 디바이스 하니까 AI가 핸드폰 들어가니까 애플도 그렇고요. 뭐 아주 성장한다고. 그만큼 성장 못합니다. 핸드폰 없을 때 핸드폰 부품주나 성장하지만 핸드폰 부품 안에 AI 관련된 뭐 동시 통역 칩 한 개 들어가고 몇 개 그래봤자 전체보다 그 비중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죠? 최소한 이 정도를 생각하고 내가 모르면 관련된 종목은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아쉽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모르는데도 계속 어제 레포트 하나 보고 보고서 뭐 여기 인터넷에 나온 보고서 보고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다고 성장이 그들도 전문가들도 분석한 거 거의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게 몇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 몇 개밖에, 성숙기 몇 개밖에 있는 그 성숙기 있는 주식을 찾기가 초반엔 어렵잖아요. 전문가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참 실적 좋아질 거라고 그럽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5G 시대가 끝났고 6G 온다 언제 오겠습니까? 그리고 RF 필터부터 RF 관련된 뭐 필터뿐만 여러 가지 이제 모듈, RF 모듈이나 그다음에 핸드폰 필터 이런 것도 추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주식이 빠졌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기업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팔고 지금 미래가 보장된 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몇 년 뒤에도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 그걸로 갈아타는 게 손주라고 갈아타는 게 지금 낫다. 저는, 그래서 목표가 드린다면, 목표가가 주봉으로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지가. 장바에 같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뭐 매물대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매물까지 가기는 아직은 쉽지 않기 때문에, 8,300원 정도 목표가 드리면, 반등할 때 매도를 하시고,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최근에, 종가 기준으로 이틀 동안 6,500원 분기되면 일단 손절하고 아주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 그것도 같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걸로 교체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량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요. 우선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8,300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손절 라인이 이탈할 때는 그때는 좀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보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타이거님께서 손대면 손해 날 종목 하면서 몇 가지 종목들 싹 나열해 주셨거든요. 네. 이름도 타이거시고 해서 왠지 타이거 ETF 떠오르기도 하고 묶음으로 가지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었는데 ETF 그래요. 종목들일까요, 이거 혹시? 자, 그리고 코끼리님, 네. 한국전력 오랜만에 종목 진단 요청을 해주신 것 같고요. 배용준님 와주셨습니다. 오늘 배용준님. 닉네임 인지도 아주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맞아요. 자, 이런 가운데 시간이 슬슬 랭킹 하나 공개할 시간이 네, 된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자, 오늘 열대야 특집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덥죠? 지독한 열대야. 좀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네. 과거의 열대야 기록이 어땠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열대야 가장 긴 기록을 갖고 있는 연도는 언제인가 이 순서거든요.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열대야가 가장 짧았던 해 지금 보죠. 5위입니다. 5위는요. 바로 2014년이 5위였습니다. 이때는요, 열대야 기록이 정말 짧죠? 1년 동안 6일밖에 없었어요. 평균보다 한참 못하네요. 그렇죠. 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30년 동안 열대야 평균이 12.5일입니다. 그런데 2014년은 그 기록, 평균 기록보다도 못했을 정도로 열대야가 짧았던 해였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진짜 더위를 안 타가지고 네. 공감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요? 저는 열대야 저렇게 짧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미치겠어요. 자, 14년의 기록을 살펴드렸는데요. 네. 이때는 오히려 평균보다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4위부터는 또 기록이 어떻게 올라갈지 4위도 한번 조심스럽게 맞춰보시죠. 네, 그럼 이제 종목 이야기 해봐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관심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하루 종일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미라랭커와 함께 하시죠.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시 구간에 오늘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들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 유한양행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호재가 나오면서 11만 원 선 부근까지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는데요. 간신히 2% 플러스를 현재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95,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랭라자 국내 항암제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어젯밤에 날아왔습니다. 랭라자는 유한양행이 국산 신약 31호로 개발한 폐암 치료제인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이 먼저 개발을 해서 2015년에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을 한 파이프라인입니다. 얀센으로부터 이번 승인에 따라서 유한양행이 800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받게 되게 될 전망이고요. 또 제품 판매 로열티는 최소 10%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탄력을 잃어가고
상승하고 있다는 점 아쉬운 대목이고요. 삼성전자가 1% 마이너스 0.89% 마이너스까지 낙폭을 약간 줄이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78,100원. SK하이닉스가 3% 후반까지 하락하면서 19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2%대 하락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3위로 다시 한번 후퇴했는데요.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 관망세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에 따라서 하루 만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TDS팜, 오늘 새로 상장한 TDS팜입니다. 오늘 주가가 49,850원까지 올라갔네요. 장중에 55,500원까지 기록을 하면서 와, 오늘 이대로면은 장중에 엄청난 시세가 나왔는데 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주입니다. TDS팜, TDS팜. 오늘 상장 첫날에 장중에 공모가 13,000원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으로 55,500원까지 상승을 보였다가 약간 탄력 둔화됐는데 따따블까지 가능할지 장끝까지 지켜볼게요. 오성 첨단 소재가 5%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16% 후반까지 올랐다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 해리스 트레이딩이고요. SY 스틸텍이 21%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트럼프 트레이딩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이 지금 엇갈리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해리스 쪽에서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현재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 대통령과 또 전 영부인까지 모두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를 지원하기 위한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셸 오바마 역시도 연설에 합류를 해서 무대를 달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가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고요. 또 하나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 트럼프가 올해 대선 당선자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52%, 또 카멀라 해리스가 47%, 5%포인트 차로 이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화성 밸브 22%까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닷새 연속의 오름세로 신고가를 오늘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피팅 밸브 관련주, 조선주 쪽에 또 밸류체인이기도 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쪽에 이슈를 받는 화성 밸브가 오늘장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HLB가 9.86%까지 하락하면서 83,2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재료가 없는데 이렇게 장대 음봉을 기록합니다. 유한양행보다 더 섭섭하죠. HLB는 이슈가 좀 남아있는데요. 가남 신약 FDA 재허가 신청 9월에서 10월 중에 마무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FDA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재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늘 올라가던 주가가 훅 밀린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6.5%까지 상승하면서 35만 1,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해서 안전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특히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 쪽 분야에 이 특허를 8,00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BMS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농화성이 소폭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오늘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6%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셀리드가 21%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시초가가 하한가에 들어갔다가 낙폭을 약간 줄였다는 점에서 양봉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하지만 오늘 급락을 하고 있고요. 또 유상증자 물량까지 겹치게 되면서 오늘 거래 재개의 한날에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모멘텀을 받던 셀리드
급락입니다. 애경 케미칼 3%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에 상한가, 꽉 찬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이후 추가 상승하고 있는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우리바이오가 1% 후반의 하락, 마리아나 관련주고요. 삼성 SDI 7%의 장대 양봉 돋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또 모처럼 만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하면 또 로드맵을 내놓은 삼성 SDI죠. 한선 엔지니어링이 11%까지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오스코텍이 8% 하락하면서 유한양행 관련주 가운데서 이 종목은 또 크게 하락합니다. 이렘이 3%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거래일째 상승, 바나듐 배터리 기대감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화재 폭발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그 바나듐 배터리에 대한 그 모멘텀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렘의 관계사가 XRB라는 회사와 함께 바나듐 ESS 공동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테크가 3%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화재 방지 진단 기술 국내의 점유율 90%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배터리 장비 가운데서 화재 방지 진단 기술을 갖고 있는 민테크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한국 BNC 2% 플러스지만 현재 탄력은 크지는 않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배터리 화재 관련한 그 모멘텀들로 주가가 좀 오르내리고 있는데 또 새롭게 모처럼 눈에 띄고 있는 쪽을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 한국 BNC 등 꿈틀대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반등에 시동 걸리는 걸까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네. 이 가운데서도 이미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오늘 장도 보면 다시 또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 치료제 다시 시동을 걸게 되는 건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비만 치료제 관련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동이 꺼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안 올라온 주식도 있고 올라와서 내려온 주식도 있는데요. 요즘 뭐 펩토론 때문에 유상증자 뭐 1200 정도 하니까 펩토론이 좀 빠지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와서 그렇고요. 정자도 있고 뭐 그렇고, 나머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상품화 나오게 된 건 실제로 우리나라는 뭐 해당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수혜주라는 것은 그냥 테마처럼 움직이는 거지 실제로 매출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죠. 이제 내년부터는 미국에 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우리 시장이 열리니까 그러면 그거 쓰면 되죠. 국내 거를 언제 임상 다 끝나 허가받아서 하겠습니까? 일라일리라든지 뭐든지 거의 세계적인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 걸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이 비만 치료제가 사실은 이제, 암 관련된 3대 시장에 비만하고, 암하고, 그 다음에 당뇨 이런 시장인데, 폐암이나 각종 암들은 정복이 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정복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뇨가 아주 어려운 기술이에요. 펩타이드 당뇨는 단백질 쪽에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극복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정말 연구개발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당뇨 관련된.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엄청나게 큰데 3대 시장 중에 가장 큰 게 비만 치료제입니다. 얼마의 한계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그럼 거기 시장의 점에서 선도하는 기업도 엄청나게 주가도 많이 오르고 매출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이미 선도 글로벌 기업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되는 기업들이 아직은 뭐 크게 뭐 하고 있죠. 시간이 이게 당뇨 관련된 하고 비만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과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펩토론 같은 경우도 한미약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블루엠텍도 그렇지만, 블루엠텍까지 이런 것은 사실은 뭐, 한국 베이지시는 저는 믿지 않아요. 이 소형 기업들은. 신약하고 여러 가지 돈이 수천억씩 들어가는데, 그걸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실패하거든요. 근데 코스닥에 보면, 우리가 H1B는 성공을 했습니다. 제 H1B가 분할 전 가격으로 18,000원대부터 제가 글로벌 1등 기업 항암 관련된 신약 세계 1등이다. 요것만 보유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200배 올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 하면서 정자하고 또 시비하면서 이렇게 해서 회사를 돈을 계속 직접적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기업도 계속 돈 내내려면 지금 팩트론처럼, 이제, 유상증자를 저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또 주식이 수량이 많아지고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직접 조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수혜가 나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내려옵니다. 그럼 그렇다고 비면 관련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련 여러 가지. 그럼 내려오면 기술 좀 많이 내려와서 이제 한 35,000원 이렇게 온다. 그럼 87,000에서 35,000이니까 뭐 한 70 빠지고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관심 갖고 미리 한 2, 3년을 보고 사면 두세 배가 나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매수가 반등한다고 잠깐 반등한다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또 한미약품도 워낙 뭐 경력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저는 지금은 관심을 비만 치료를 하려는 거고 나중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다시 반등의 시동을 부릉부릉 걸까 말까가 아니었군요. 네. 시동이 걸리다 꺼졌어요. 맞아요. 이런 판단을 또 내려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찜질방 얘기가 갑자기 나오길래 좀 당황했습니다. 이 찜질방 옷을 누가 입었다는 거지? 근데 색깔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군요. 보통은 주황색이 많죠. 맞아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네. 색깔이 굉장히 또 민감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영님께서는 저한테 할머니 룩이라고 이 푸릇푸릇한 색을 어떻게 할머니 룩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오늘 뭔지 알 것 같은 건 저만의 착각인가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왠지 이런 색깔, 빛깔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근데 뭔가 네.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요. 자, 이런 얘기 빨리 넘길게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보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 잠시만요. 잠깐 우리가 다른 얘기하는 동안에 종목 진단 요청이 뜸해졌습니다. 뜸해졌어요. 종목명, 매수가, 비주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네. 아니면 0232558200으로 전화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그쵸? 종목 진단 신청 끊임없이 해주시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해피아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2차전지 장비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윤성 FNC입니다.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장비 종목 중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종목들, 특히 어제장에서 눈에 띄었죠. 그런데 윤성 FNC, 이거 특별히 크게 반등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윤성 FNC 고점이 언제였죠? 지난해 7월, 그때 나왔던 고점이요. 26만 8천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5만 1,400원까지 무려 80%가 넘게 내려왔거든요. 사실 윤성 FNC는 2차전지 장비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 반작용일까요? 내려가는 것도 정말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시원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희망을 품어봐도 괜찮은 걸까요? 자, 이번에 매수 가격 88,000원에 10%입니다. 바닥이 나왔을지 추가는 가능한지 네. 반등가 나면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윤성 FNC입니다. 주가가 정말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바닥에서 이 종목은 반등도 뭐 시원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88,000원까지 멀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 저는 반대하고요. 지금 2차전지 대다수 종목은 바닥에 왔다고 추가 매수하면 또 1년 기다려도 회복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역성장, 유럽은 전기차 배터리 대다수 전기 역성장하고요. 중국은 이만 고성장 끝났고, 점유율이 40% 같고,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데는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도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도, 민주당 잡으면 그나마 시장이 적어진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작년까지 배터리 관련된 생각했던 그 업황은 전부 다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까지 나빠지니까 지금 심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싸다고 계속 사면 장기 투자를 하면 되지만 장기 투자 종목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게 윤성 FNC는 이제 분체나 액체를 해서 믹싱하는 작업하는 장비를 하죠. 또 R&D 센터 글로벌 최고로 탑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 믹싱, 이제, 여러 가지 원료로 가지고 믹싱 한다면, 어쨌든, 배터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많이 만들어져야 믹싱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장비 관련된 주식들은
업황이 나빠진 거 자꾸 취소하잖아요. 계획된 것을. 취소하면 장비가 들어가다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장비뿐만 아니라 공장을 짓는 것도 우려. 그러니까 보세요. 포스코 DX도 저렇게 갔다가 지금 27,000인데도 아마 지자리까지 내려갈 거야. 아마 많은 데까 초반까지도. 그러니까 계속 취소하고 뭐 공장도 뭐 솔루션도 제공 늦어지고 그러면 업황 자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것은 추가 매수 이런 거 하면 핵심적인 주식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우리가 본 2차 전지 소재부터 해서 그냥 배터리 주식 소재부터 관련된 여러 가지 밸류 체인에 있는 것들 중에 대다수가 쉽지 않습니다. 회복도 과거의 고점 21년도 23년 고점 회복도 불가능한 겁니다. 아마 특별한 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그래도 살아남고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 그 몇 개의 기업 그걸 사야 물타야 되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교체하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주가 매수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주식이 26만 8천인가 7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2조 이상 갔었습니다. 시가총액 이때 당시 작년에. 와 그럼 2조 갔으니까 그러면 한 영업이익이 1,000억은 나와야 20배잖아요.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가총액을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1,000억이 나오려면 과연 지금이 눈에 보일까요? 눈에 보일 수 없습니다. 올해 지금 작년에 많이 나온 게 265억인데 여기서 4배가 성장해도 1,000억이잖아요. 근데 장비면 한 번 성장도 못하니까 그래서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뭐 가지고 있으니까 비중이 적으니까 뭐 비중이 10% 정도 이렇게 있는 비중들은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뭐 초과를 더 하면 한 90, 80% 이상 90% 지금 70% 빠졌는데 주가면서 가든지 아니면 나머지 살 돈 다른 걸 사가지고 메꾸든지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애매한 가격에 주로 주식이 이렇게 빠지면 26만 원을 눈에 보고 한 70% 빠지니까 대충 8만 원 이렇게 사면 또 하락이겠죠. 그러면 주봉상으로 봐서 이 주식은 하락이 마무리 대바닥이 나와야 아직 대바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62평선 기준으로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멀었습니다. 올해는 유의미한 회복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지금은 뭐 손절선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핵심적인 수혜주로 간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중에 만약에 이런 주식들은 오늘 급등한 주식들이 있죠. 그러면 저야 뭐 삼성 SDI는 장기로 계속 가져가라 그러지만 그러면 이런 주식들 중에 바닥이 대바닥이 나온지 않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주봉 보고 그러면 이제는 62평선이 와 있잖아요. 45만 와 있잖아요. SDI 같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대바닥이란 게 그러면 일봉상으로는 62평선도 여기 와 있잖아요. 얼마 35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달에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이런 주식들은 혁명을 일으키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신규 배터리를 산다면 오히려 이런 게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손절선 지나서 윤성 FNC도 보유를 하고 추가 매수는 다른 주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성 FNC 일단 지금은 보유가 가능하되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네.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자, 이렇게 윤성 FNC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최병호 전문가는 아쉽게도 이쯤에서 인사를 드릴 시간이 네. 됐네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오늘 랭킹쇼, 오늘 랭킹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열대야 특집입니다. 지긋지긋한 열대야 언제 끝나나 싶으실 텐데 아까 5위를 보니까 2014년만 해도 6일밖에 6일. 없었대요. 도대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적어도 한 달 이상 지금 맞아요. 이어지고 있는 열대야잖아요. 자, 그러면 4위 기록은 어떻게 될지 지난 10년 동안 기록 중에서 몇 개를 꼽아 본 겁니다. 4위 띄워주시죠. 4위는 바로 2019년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이 와. 연 12.5일입니다. 그런데 2019년 딱 되니까 몇 년 사이에 이게 뭐예요? 17일로 늘어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랄 게 아닙니다. 이 위로 가면 더 수치가 확연히 높아집니다. 혹시 3위부터 앞자리 수가 일단 바뀌나요? 바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와. 자, 2019년이 17일이 기록이 됐는데 네. 나머지 연도에는 며칠이나 열대야가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5일이 보통 평균입니다. 자, 2019년만 해도 평균보다 확실히 열대야가 많았었죠. 과연 3위부터는 또 며칠이나 있었을지 이게 가늠도 잘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른 전문가를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찾아볼게요.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코끼리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맞아요. 이거 뭐 몇 년 동안 보유하셨다고. 그쵸. 아까 귀숙님께서도 보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장기를 보고 네. 이미 5년 전에 보유를 하셨대요. 아하,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단가가 네. 23,900원, 비중은 7%여서 네. 지금 딱 왔다 갔다 마음이 좀 그러네요. 애매하실 것 같아요. 아니, 방금 전에 네. 우리 레키쇼 주제에서 살펴드렸던 2019년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러네요. 5년 전이니까. 네. 와. 오히려 그런데 네. 이 종목을 장기로 보면 안 되는 종목인 것 같아서 4월부터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5%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22,400원으로 평단가를 낮추는 게 좋은 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채팅방에 끼리끼리 코끼리님이 한국전력 올려주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유를 하면 좋은 건지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목소리만 들려서요. 네. 얼굴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한국전력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국전력,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유틸리티 관련주들을 그렇게 썩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제, 민영화 되었다 할지라도 국영기업 성격을 다 띠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적이, 어떤 회사의 그 영업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좌우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뭐 정부의 정책 의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좌우되는 부분들 굉장히 많죠. 한국전력도 사실 지금 뭐 적자를 벗어나려면은, 해결 방법은 간단하죠. 이제 전기료를 올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이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 빠진다거나 뭐 에너지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실적이 좀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실적도 계속 마이너스고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성장주는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우상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접근을 잘 안 하는 편이고, 한다 할지라도 중기적으로 뭐 들고 있을 종목들은 아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좀 빠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더 빠질 수 있다, 환율은.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강세로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수입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한테는 이게 호재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것 같고요. 뭐 가스값도 요즘에 이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 부분도 뭐 매년 얘기는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조금씩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씩은 좀 인상이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원전이 계속 가동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력이 사올 수 있는 이제 소스 전력값들이 빠지기 때문에 원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제 한계는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이 7% 정도라고 하시는데 더 타가지고 꼭 뭐 수익을 보고 나올 꼭 이 종목을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오고 그리고 뭐 다시 또 뭐 2만 원 밑으로 또 빠지면은 잠깐 들어갔다가 또 올라가면 또 빠져나오고 하는 이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일단 목표가는 22,500원 정도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물타기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비중만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손실 줄여서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채팅방에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 매수가까지 오기를 마냥 기다리시기보다는 반등이 나올 때는 빠져나오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좀 네.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담았다가 다시 반등 올 때 그때 파는 전략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한국전력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도 많고 네.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카엘님, 한전 원자력 다시 가동하면 간다고 했었는데 쉽지는 않네. 진용님께서는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만 안 했으면 한국전력 10만 원 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 네. 그리고 귀수님께서는 너무 화가 나신다고요. 아이고야. 6년 더 가지고 가보려고 이런 생각까지 하실 정도로 네. 한국전력에 대해서 오랫동안 마음이 좀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코끼리님은 네, 후딱 올라온다면 탈출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전해주시고요. 자, 서다께님도 한마디 또 보태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다른 종목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시간 남았으니까요.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계속 다음 종목 또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이거 오늘 봐야죠. 궁금해요. 오늘 여러분 네.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아주 잘 괜찮게 버텨주는 이유가 뭐 2차전지. 그렇죠. 2차전지 대표적인 종목들의 매수세가 네. 강하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시점 코스피 시총 최상위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2차전지입니다. 삼성 SDI를 보도록 하죠. 하늘님의 종목인데요. 와, 이거 장 후반까지 점점 고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8% 네. 급등세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아주 강합니다. 지금 이분의 매수 가격은 34만 8천 원이고요. 30% 비중입니다. 계속 끌고 갈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오랜만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 참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33만 4,5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34만 원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다가 또 배신당하는 거 아닐까 맞아요. 걱정되기도 하고 이대로 순탄하게 올라가 줄까 네. 싶기도 한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 SDI가 웬일로 아주 급등세입니다. 이대로 쭉 앞으로 반등 흐름 순탄하게 볼 수 있을까요? 삼성 SDI하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들이 오늘 시장을 좀 지탱을 좀 해주는 것 같죠.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한 달 넘게 이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실적 시즌 때는 불리할 거다. 하지만 8월 중순 이후 9월 초부터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부터 반등들이 나올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있죠. 물론 뭐 아직까지 발표 안 한 기업도 뭐 소규모 기업들은 있긴 하지만 실적 시즌 지나갔다 봐야 되겠고 이제부터는 이제 2차전지 쪽에 서서히 이제 반등들이 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왜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수급 논리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삼성 SDI도 이제는 뭐 저가 매수세가 뭐 들어올 만한 구간이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 지나갔다라는 소리는 이제는 시장에서 실적보다 다른 모멘텀들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2차전지 쪽에는 뭐 그 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같은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PB 1.0배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빠졌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물론 이제 지금부터 사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급반등이 나올 거다 이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 하반기 때 서서히 반등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조금 더 이 정도 갈 줄 알았는데 그보다 많이 가네 이런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쪽에 물론 이제 제가 2차전지 쪽에는 수급 논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수급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셀업체들은 뭐 둘 다 괜찮다 말씀드렸죠. LG엔솔이나 삼성 SDI 둘 다 괜찮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저 같으면은 LG에너지솔루션 고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삼성 SDI도 지금은 이제 같이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삼성 SDI의 1차 목표가는 기술적으로만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걸로 볼 수가 없어요. 뭐 실적은 어차피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봐야 돼서 1차 목표가는 4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많이 간다면은 47만 5천 원 정도까지도 이번 하반기 때 오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단지 지금 삼성 SDI가 30%를 가지고 계시는 거는 좀 많은 듯 싶어요. 지금 비중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본전가 이상에서 61선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그럼 비중은 한 15% 정도로 남기신 다음에 15%만 가지시고 40만 원 정도 오면은 한번 또 상담 받아보고 그리고 더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싶으면은 한 47만 원, 47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유를 해보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 SDI였습니다. 일단 매수가 이상은 뭐 충분히 가능하겠고 40만 원대 진입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40만 원 후반까지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데 비중이 30%로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 정도 오면 손실 안 보는 선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놓으시고요. 나머지 비중으로 40만 원대 트라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삼성 SDI 살펴드렸습니다. 네, 댓글에도 슬로울리님께서 네. 이자 뭐는 일이야. 이 차가 아니고 그래요? 이자 그동안은 좀 잊고 지냈던 종목들인 것 같은데 네. 무슨 일이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쭉쭉 올라서 지수까지 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번호 8883님의 종목이고요. 엑세스 바이오 이 종목 살펴볼게요. 이거 사실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정말 빨리 갔는데 맞아요. 오늘은 또 위청이네요. 오늘 그리고 변동성이 진짜 무시무시한 게 장중에 플러스권이었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지금 장대 음봉입니다. 네. 지금 평단가가 9,380원인데 13% 들고 계시고요. 어허.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권이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좀 손실로 돌아선 구간이라서 진짜 저 같으면은 막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네. 또 한번 테마 바람 빠지면 급락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다시 좀 내일 또 올라올 수도 있으려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엠폭스 테마주인데 이 종목 지난주에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차트를 보니까 지난주에 봤던 차트 같은데 8월 14일 날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전략을 뭐라고 드렸던 거 같냐면은 그 전날의 저가, 그러니까 8,580원이 깨지면은 매도하자. 만일 그렇지 않고 1,500원을 넘어간다면은 고가 돌파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5일선, 5일 이평선을 익절가로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이 오늘 깨졌네요. 5일 이평선이 9,438원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9,430원이 깨졌으면은 그때는 나왔어야 되는 전략이었네요. 근데 지금까지 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본전가 이하까지 지금 빠졌는데 그러니까 그 궁금하시죠? 내일은 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내일 더 빠질지 그런 거를 전문가는 그러면은 꼭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전문가들도 몰라요, 이거를. 내일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이걸 저도 알면은 지금 당장에 다 몰빵하죠. 내일 당장에 10%라도 먹을 수만 확실만 하다면은.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대응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짜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테마주 같은 거 할 때는 그 매도 전략이 중요합니다. 손절 전략, 익절 전략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전략이 아무것도 없이 지금 들고만 계신다면은 그럼 다음부터는 절대 테마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그냥 뭐 차트로 읽히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3일에 저가가 8,580원입니다. 근데 여기가 깨지면은 그냥 얼마 안 되니까 지금 깨지면 그냥 전략 매도한다 생각하세요. 여기가 안 깨지면은 내일 9,3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9,280원 정도 나오면은 내일 빠져나온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손절가와 그리고 올라갔을 때의 또 매도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580원이 아래쪽 그 손절가고 그리고 손실 줄여서 나오는 가격이 9,280원 이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매도해야 될 자리가 한 번 왔었는데 아쉽게 놓치신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내일까지만 한 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반등이 나올지 여부를 체크해보시고 내일쯤에는 매도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한번 살펴드렸고 네. 이쯤에서 랭킹쇼 오늘 주제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열대야를 주제로 이야기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열대야가 가장 길었던 연도가 몇 년도일까요? 이건데요. 참고로 10년 동안의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압도적 1등은 올해고요. 올해를 제외하고 보고 있거든요. 2014년은 평균인 12.5일보다 확연히 적었고요. 그리고 2019년 들어서는 17일로 확 늘었네요. 네. 자, 그러면 과연 3위는 몇 년도일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요. 자, 3위는 바로 2023년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난해였죠. 지난해 기록 25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점점 날이 갈수록 열대야가 길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1위랑 2위는 네. 혹시라도 3자로 바뀌거나 이 후반대면은 거의 한 달가량 열대야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열대야가 어마어마하게 길었다는 네. 겁니다. 사실 2023년 지난해 열대야 기록도 와. 보통 아니었거든요. 25일이나 기록이 됐는데 네. 자, 과연 남아있는 2018년, 2016년 이때는 얼마나 길었을지 조금 있다가 그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랭킹 주제는 여기에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제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4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변화가 있는지 관심 종목 체크해 보고 오시죠. 네, 이 시간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제도 변화가 있었던 게 바로 이 배터리 화재 관련한 종목군으로 확산이 일어났던 부분이었고 장 후반까지 끝까지 이들 종목이 강세로 밀고 올라갔었는데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떨까요? 자, 1시간 동안 검색됐던 종목 가운데서 1위는 유한양행 1% 플러스 간신히 여전히 지키고 있는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TDS팜 오늘 신규 상장한 이 종목의 강세 여전합니다. 47,6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성 밸브가 24%까지 강세 띄고 있고요. 8위에 한선 엔지니어링 10% 강세를 띄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팅 밸브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4,000원 선에서는 좀 저항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죠. 화성 밸브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저항이 있습니다.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지난 2023년 11월에 상장이 됐던 종목이고요. 그 당시에 2만 원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쭉 하락을 하다가 5월부터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 종목의 공모가는 그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 초과에서 7,000원이었는데 공모가를 회복하고 나서 주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13,000원까지 현재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14,000원대를 잘 뚫지 못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애경케미칼. 아까 방송 중에 또 창호 앵커가 이 종목 갑자기 오른다면서 저한테 알려줬는데요. 이 종목 제가 아까 그 검색될 때 말씀드릴 때는 12시 구간 이제 이때 후반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약간 올라섰었거든요. 근데 1시 구간에 쭉 올라서면서 상승폭을 키웁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시키면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 주식 이 애경 케미칼이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데요. 11%까지 상승을 띄고 있습니다. SY 스틸텍 17%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 SDI, 반도체 배터리. 오늘은 배터리가 좀 더 시장에서 미인주로 평가를 받죠. SK 하이닉스도 3%의 마이너스 여전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BG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이 시각 현재 10% 아래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움직이고 있고 전 거래일에 13% 고개를 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실리콘 중간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 고분자 배터리 전해질 소재
또 전기차용 방열 소재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배터리 화재 방지 관련주 가운데 후발주자로 이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10위권 아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가 4% 플러스 기록하면서 긴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35만 원 선 지키면서 6%의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HLB 들이어서 한싹 올라와 있습니다. 7.9%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싹인데요. 한싹은 보안주죠. 네, 최근에 창립 32주년을 맞이해서 AI 클라우드 에이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글로벌적으로 AI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회사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정보 보안 기업이었는데 AI와 클라우드를 넘보겠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고객사가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기업이고요.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도 커버를 하고 있는 한싹이 클라우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 클라우드, AI 한싹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셀리드입니다. 24% 오늘 급락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관련주. 소마젠이 26%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소마젠 오늘 강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알츠하이머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알츠하이머 분석 진단 기업이라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강세를 띠고 있고요. 한농화성이 소폭의 하락,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고요. 민테크 4% 플러스 배터리 화재 방지, ST팜이 5%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SMCNC 좀 다른 색깔의 이 종목 올라오고 있는데요. 8%까지 기록하면서 엔터 관련주의 상승 시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이내 검색에서는 모습을 다 싹 감췄는데요. GS글로벌, 넥스틸, 한국가스공사 아까 1시 구간에 1시간 이내 검색 종목들이었거든요. 자, 이 질문 드릴게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지금 뉴스는 없어요. 근데 움직임과 검색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대왕고래 관련주 반등 시동 걸리는 걸까요? 네,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딱 정확하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벤트를 앞두고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2시 구간에는 좀 싹 사라졌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반등이 걸린 건지 지금 사라진 것처럼 앞으로 조금 안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처럼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 반등 지금 보이고 계실까요? 대왕고래 관련주들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벤트가 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좀 올랐다가 또 물량이 빠졌다가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테마주기 때문에, 뉴스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또, 어떤 우상향 기조를 가지고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현재로서는 수급이 좀 그렇게까지 붙지는 않는 그런 이제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너무 산재했죠. 뭐 피팅밸브 쪽으로도 걸려 있고 무슨 스틸 강철관 철관 쪽으로도 걸려 있고 가스공사도 걸려 있고 뭐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테마주들이 한 너댓 종목에서 시작해가지고 대장주들이 형성이 되고 그 대장주가 쭉 끌어올리면서 그 다음에 부대장급들 그리고 3차 종목까지 확산이 되면서 같이 따라 올라가면은 그 테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예전에 그 북한 테마라든가 북한하고 이제 굉장히 좀 사이 좋았을 적에 그런 테마라든가 또 뭐 AI 테마라든가 움직일 때 보면 다들 그런 식으로 이제 테마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번에 대왕고래 테마를 보면은 일단 대장주들의 대장급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추세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날은 뭐 요 종목이 시세가 더 강했다, 어떤 날은 또 요 종목이 더 시세가 강했다가 이러면서 시세에 쏠림이 없어요. 한쪽을 밀어주질 않단 말이죠. 이러면은 테마가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을 적에 단발적으로 잠깐 올랐다가 올라가는 듯 싶으면은 바로 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만 하더라도 올라가다가 지금 물량을 조금 맞았죠. 그렇다면 뭐 다른 종목들, 다른 뭐 대왕고래 테마주들도 보면은 뭐 넥스틸도 지금 윗골이 달고 있고,
SH 에너지화학은 뭐 요즘에 이 종목은 거의 뭐 테마 저기를 수혜를 못 받은 종목이네요. 또 뭐 하이스트리 같은 종목들도 보면은 많이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등은 이제 나올 걸로 보여요. 또 이제 뉴스가 나올 테니까. 근데 이제 또 반등이 나올 때 분명히 매도가 나온다는 사실은 아셔야 되겠고, 이쪽에는 뭐 사가지고 오랫동안 목표가를 정해가지고 가령 한국가스공사를 나는 사가지고 뭐 한 8만 원 될 때까지 가져가겠다 막 이런 이제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도박이에요. 성공하면은 뭐 대박이지만 그렇게 안 되고 이제 가다 말다 하다가 결국에 꼬꾸라져 버리면은 이것도 이제 또 엄청난 이제 물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또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도 과연 이쪽이 빠를까 아니면 다른 쪽이 빠를까를 봤을 적에 이쪽이 더 빠를 것 같다라는 어떤 확신도 없기 때문에 이쪽에는 여전히 그냥 테마적으로 트레이딩 형태로만 접근을 해야 되겠고, 지금은 이제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좀 1차 좀 들어가고 조금 더 빠지면은 2차 좀 들어가고 하는 거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주기 때문에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 정도의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그냥 마냥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들고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고요. 지금 내용 얘기해 주신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안장군님, 보여줘라, 기아여 하면서 대차게 한마디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동차의 기가 요즘에 좀 뜸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2차 전지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고, 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고고식님 시장 얘기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사랑이님, 좋은 사람 만나듯 여긴 기다림입니다. 조급 금지라고 또 이런 얘기도 전해주시네요. 좋은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네. 시장을 대응하는 마음가짐, 여러 가지가 전해지고 있는 지금 채팅창 분위기인데요. 자, 종목 진단 계속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1,500분 넘게 들어와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튜브 종목인데 최용분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안녕하세요. 한화오션 네. 보내주셨어요. 자, 매수 가격은요 32,5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 현재가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12% 가지고 계시는데요. 38,0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단기로 봅니다. 네, 매수 가격이 최근 뭐 언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이 가격 수준에서 시장 급락과 상관없이 잘 버텨줬던 게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자, 그러면 38,000원. 아주 먼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조선주 가운데서도 한화오션 38,000원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화오션입니다. 38,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고 계시는데요. 이 정도 목표가 무리는 아닌 걸까요? 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선주들 관련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많이 간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실적 때문에 그랬던 게 밝혀졌죠.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다시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들로 주가가 좀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고 또 옆으로 횡보를 한 형태인 거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은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이고, 또 이번에 이제 뉴스 나온 걸 보니까 미군 함정 정비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MRO 입찰에 참여했다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시장이 20조 시장인데 그 중에서 뭐 얼마나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뭐 10분의 1 아니라 할지라도 10분의 1이면 2조 엄청나죠. 20분의 1이라도 1조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공 가능성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회사 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싸다라는 인식도 아직까지는 좀 있어요. 그래서 한화오션은 제 생각에는 하반기 때 아직까지도 조선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38,000원이면은 좀 단기 목표가는 아닌 것 같아요. 38,000원이면은 일단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내야 되잖아요. 보통 그 단기 목표가 그러면은
정고점 부근까지를 단기 목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고점이 지금 36,000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라고 하면은 35,500원에서 36,000원 사이 정도가 단기 목표가로 뭐 적당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 이제 2차 목표가 정도로 38,000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어쨌든 하반기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라 현재로서는 들고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지 한 가지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런 이제 그 대장급 종목들이 지금 뭔가 지금 고점이 형성될 듯한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대장급 종목들이 뭔가 피로감을 느끼고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 하나오션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조금 시세가 꺾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오션은 지금은 잘 가는데 21선 만약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손절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21선 손절가 그리고 1차 목표가 36,000원 정도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오션 이렇게 1차 목표가까지 적어 주셨으니까요. 요 내용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진단을 하는 동안에 채팅창에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난 드립이 나왔습니다. 이거 애드리브 능력 대단하신데요. 그 임창정 씨의 아주 유명한 노래 소주 한 잔이 있죠. 그 가사가 여보세요 나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보 세력 나야. 세력이 본인이 세력이라는 그 고백을 와이프에게 배우자에게 하는 그래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보 세력 나야. 이런 애드리브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게 진행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와 오랜만에 와주신 분이요. 박춘봉님 오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저는 처음 뵌 네. 것 같은데 맞죠? 윤재앵커 오고 나서 박춘봉님께서 오지 않으셨나 네. 본데요. 자, 오랜만에 왔더니 별일 없었지요? 네, 별일 없었습니다. 백남봉 손절하고 이쁜 애가 맞으셨구나. 백남봉이 뭐예요? 저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어쨌든 윤재앵커 예쁘다는 칭찬이 또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제가 네. 그대로 있을 순 없죠. 빨리 다음 종목으로 넘기고 싶어져요. 자, 어떤 종목 갈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정수님의 종목이고요. 칩셋 미디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에 비중은 30%시고 29,000원 언저리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월 달부터 이번 연도만 봤을 때 이 종목이 무려 49%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가 반토막. 기준으로 딱 반토막이에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이 29,000원 볼 수 있을까라는 게 지금 질문인데 최근에 정고점 기준으로도 좀 높은 가격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쉽게 나올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건지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또 요새는 또 주춤주춤 하다 보니까 질문 바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칩셋 미디어입니다. 현재 구간에 손실 중이시고 지금 29,000원까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칩셋 미디어는 일단 그 이번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67%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시장이 또 빠졌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빠진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칩셋 미디어는 이제 NPU 개발하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으로 엮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죠. 그 NPU도 결국에는 영상 처리용 NPU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영상을 처리하는 그런 영상 처리 IP하고 그리고 NPU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죠. 자동차에서 영상을 뭐 저장하거나 녹화를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재생을 할 때 쓰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결국 이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려면은 자율주행 차라는 게 이제는 상용화들이 많이 돼야 됩니다. 자율주행에는 이제 카메라가 최소 6개 이상 달리게 돼 있고요. 그럼 각 카메라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다 압축 처리를 해가지고 뭐 보관을 하거나 재생을 하거나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쓰이는 게 칩셋 미디어의 영상 처리 IP입니다. 그래서 결국 칩셋 미디어가 제대로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부분의 모멘텀들이 부각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테슬라 쪽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를 8월 달에 원래 공개하기로 했다가 지금 늦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이 사그라들어 버렸는데,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영상 IP 쪽으로는 실적이 매출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 부분에서는 매출 좀 늘어났다. 부가적인 사업 부분에서 매출 줄어가지고 매출도 작년 대비 10% 정도 줄었네요. 이 회사는 어쨌든 자율주행 시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또 그쪽의 테마들이 한번 형성이 되면은 한 번씩은 또 들어 올려지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들고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언제까지 들고 계실 수가 있냐면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차를 이제 발표를 할 때 그런 모멘텀이 붙을 때까지는 일단 들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가격이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렇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 27,000원 정도 딱 지금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중이 또 부담스럽죠. 30%나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은 비중은 좀 줄여놓고 봐야 돼요. 그래야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부담 없이 좀 가지고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은 121선이죠. 지금은 현재는 22,500원인데 한 22,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만 가지고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차 발표 시기 그때 테마가 붙는지를 보면서 그때 목표가를 정하자. 그때는 더 갈 수도 있어요. 3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121선 반등 시에 비중 좀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테슬라 자율주행 발표 그 모멘텀이 좀 붙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은 한번 줄여보시되 이 종목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니까 들고 가보자라는 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상담해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진단 받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렉처 마치기 전에요. 오늘 열대야 특집이었죠? 열대야 기록 좀 마지막으로 1, 2위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인데요. 기상청의 자료를 통계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열대야가 길었던 연도를 보고 있거든요. 2018년이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2018년이 실제로 가장 더웠으니까요. 자, 과연 그러면 실제 열대야 기록도 2018년이 가장 길었을까요? 그 결과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두. 두구두구가 왜 나오다 말아. 김 빠져. 자, 2016년 네. 여러분 오히려 2018년보다 더 길었습니다. 열대야가. 여러분 2018년이 가장 더웠던 해가 맞거든요. 그런데 열대야 기록은 오히려 2016년도가 조금 더 길었습니다. 16년은 한 달치가 넘네요. 열대야가. 맞아요. 그때 기록을 저희가 상세히 좀 살펴봤는데 8월의 열대야 날짜는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7월에 2016년도가 7월 열대야가 조금 더 길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열대야 기록 자체는 2016년이 조금 더 길게 나왔습니다. 32일로 기록이 됐고요. 네. 2018년이 29일로 열대야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올해가 열대야 가장 깁니다. 며칠이라고 그랬죠? 지금 30일도 더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33일인가 4일인가. 와. 자,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열대야가 제발 빨리 끝나기를 기원하면서 그리고 우리 증시도 더 많이 올라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레키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